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많이 나왔던 하루였는데 우선 영향을 준 재료들부터 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관심이 많았죠. 은행 사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더니 이제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경영 실패한 거다. 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영 실패한 개별 은행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은 똑같은데 다만 이제 근원 물가가 낮아지는 조짐은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시장에서 조금 싫어했던 발언, 금리나 그런데 지금 그거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금리나 꿈도 꾸지 마 이런 이야기를 다시 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미증시가 막판에 빠졌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예금은 보호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불과 몇 분 후에 옐런이 다른 말을 합니다.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 고려하고 있지 않다. 두 사람 얘기가 엇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책을 결정하는 두 양대 산맥이 얘기를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얘기,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정책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뒷부분에서 불확실성으로 생각을 하고 주식을 던지면서 이제 막판에 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가 괜찮았던 거는 이건 그냥 은행 시스템은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저게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은 문제가 생기면 예금은 보호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옐런 의장도 지금으로서는 보호가 필요하지 않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문제 생기면 어쨌든 보호하겠네.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해석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밀리는 쪽으로 나왔고, 아시아 증시에서는 결국엔 비슷한 얘기겠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렇게 이제 좀 선전하는 그렇게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 점도표가 나왔죠. 보면 올해 마지막 그 금리는 5.0에서 5.25 쪽에 가장 많이 몰려 있죠. 작년도 12월에 나왔던 점도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데 한두 사람 정도씩이 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흔적은 있어요. 기존보다 한 단계씩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절대 다수인 10명 정도, 18명 중에 10명은 5.0에서 5.25. 원래 이번에 점도표가 상향될 걸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지된 걸로 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은 이번으로 끝난다. 한 번 더 하면 끝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죠. 경제 전망은 사실 좀 수정되긴 했는데 수정된 게 그렇게 크진 않아서 3개월 동안 봐서 이 정도 수정된 거면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의 직후에 시장의 반응을 보면 주식시장은 막판에 그 발언 때문에 좀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는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제법 빠져서 거의 102, 101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어쩌면 5월에도 그냥 동결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은행 문제라든가 그 안에 나오게 되는 미국의 CPI가 좀 꺾여준다면, 더 꺾여준다라면 금리가 동결될지도 모르겠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을 이제 투자자들이 여전히,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쪽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전망도 실제로 보면 파월 의장은 이번에 올리고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쭉 동결한다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7월부터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파월 의장을 왜 이렇게 안 믿냐면 작년도 재작년도만 해도 올해까지도 금리나 안 될 거라고,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연준 사람들이. 근데 지금 금리가 5%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말을 저렇게 해도 모른다. 저거 사람들 말 액면 그대로 못 믿어. 그때그때 경제 상황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경제 상황 봐서는 금리 내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파월 의장의 약발이 그렇게 먹히고 있진 않다.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그 연준 인사들 발언이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닐 카시칼이라든가 블러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또 이게 또 변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인데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 다 매수했습니다. 근데 매수하면 지수가 되게 넉넉하게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막판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게 지수가 앞으로 쭉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 그렇다고 쭉 빠진다라는 것도 아니고 변동성 게임, 그냥 변동성만 이제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종목에서도 보면 되게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2,500억이나 사는데 하이닉스는 팔아요. 삼성 SDI는 매수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은 팝니다. 현대차는 또 매수를 해요. 근데 기아차는 팔아요. 이게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시가 쭉쭉 올라간다라고 볼 때 또는 빠진다라고 할 때 이런 매매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한 번에 다 사버리죠. 다 사서 끌어올려 버리는데 양쪽을 엇갈리게 배치를 해놨다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은 좀 변동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기관은 뭐 금융투자가 매수 들어온 날이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대거 오른쪽에 다 포진이 돼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코스닥 쪽도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는 팔지만 에코프로비엠은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그다음에 리튬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매수가 좀 눈에 띄는 게 좀 있었죠.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는데 기관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뭐 원래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을 매도한 거는 맞죠. 근데 매수하는 거는 최근에 뭐 IT 게임도 사고 제약 바이오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IT 계열의 종목군들을 좀 많이 사는 게 특징입니다. 뭐 PSK 계속 들어오고 있고 뭐 BH도 들어와 있지만 인탑스, 원익 IPS,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군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팔고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저게 이제 종목들이 실제로 주가도 반응을 할지 이거는 조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파월과 옐런의 발언은 그냥 오해였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올라가야지 이런 것들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증시에서 은행주들의 반응이 향후에 어떻게 나올 거냐. 은행주가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또다시 또 이제 은행이 뭐가 아직도 남아있나? 뭐 그러면 옐런이 여기서 또 말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옐런은 기껏 금융 시스템 안정돼 있어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보호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보호의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단기에 또 뭔가 불안해졌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조금 반응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여전히 연내 인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준 인사들이 봉인 해제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초강경 메시지를 계속 내놔버리면 또 거기서 이제 또 시장에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환율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정작 그렇게 될 거냐. 제가 요거는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오늘 뭐 특징주는 뭐 딱히 이렇게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 쭉 빠지면서 변동성이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마감하고 나서 몇 분 동안 계속 뒤져봤는데 뉴스가 대단한 게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위클리 만기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로 동원이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같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조금 시장이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변동성 커지면 시가총액이 워낙 무섭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되게 크게 흔들리는 변화가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변동성을 막아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하나 좀 보면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달러화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보면 이제 매도,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다가 투기적 포지션이 갑자기 매수 쪽으로 하나가 쏙 하고 들어왔어요. 물론 이게 이번 주 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지지난주 버전인데 이제 뭐 달러 인덱스가 계속 약세로 갈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쭉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주요 국가의 물가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는 어쨌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상 마무리 수순에 가는 게 맞고 다른 나라는 조금 더 길게 금리를 올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뚝 떨어졌던 거는 이제 아시아 채권을 갑자기 외국인들이 확 매수합니다. 갑작스럽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채권을 많이 매수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채권을 되게 많이 샀어요. 이제 한국 채권이 제일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되면서 그러면 채권 매수했다라는 거는 외국인 자금이 확 들어왔다라는 거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오늘 블룸버그에서.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데 이 뉴스도 저는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율이 뚝 떨어졌죠. 2%가. 그럼 이제 보통 제가 1320원이 상단이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제 51선 근처로 와 있는 이 위치가 이제 깨고 내려갈 거냐, 이게 이제 단기 또 바닥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2% 빠진 걸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게 뭐냐면 작년도에 환율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때 11월 11일에 환율이 4% 빠진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환율이 하락에 휘날레가 되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요 날짜인데 요 날짜에 다음날 갭을 환율 떨어졌으니까 신난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붕 떴다가 그 다음에 음봉이 몇 개 나왔나 보세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음봉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매수 매도 어지럽게 하고 선물은 계속 팔고, 이제 그 선물을 팔았다는 얘기는 지수를 흔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지수가 좀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지어서 보면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흔들렸잖아요. 2차 전지가 이제 변동성이 이제 이 지수가 좀 앞으로 위아래로 진동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호로 될 건지, 아니면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이제 이런 어떤 종목군들, 또는 이제 자동차도 좋고, 뭐 아니면 뭐 2차 전지가 그냥 그대로 다시 가도 괜찮고, 어쨌든 대형주 중에 몇 개가 시장의 변동성을 그냥 틀어 막아주면서 끌고 올라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후에부터는 외국인들 수급, 다음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변동, 다음에 이제 환율이 여기서부터 갑자기 또 튀어 올라가는지, 이제 그다음에 2차 전지의 대안으로 이걸 틀어 막아줄 수 있는, 제가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게임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피에서는 전차,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서 이제 좀 틀어 막을 거냐, 아니면 원래 가던 애들이 그냥 갈 거냐, 요 구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1, 2주 정도, 이게 뭐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건 다음 주가 중요한 건데, 그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좀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뭐 보이는 거 보고 봐야 되는 거라서, 뭐 지금은 예상보다는 여기서부터 뭐 환율이 이제 완전히 이제는 상단을 찍었어,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진짜 하락으로 쭉 가면서 지수가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이제 별재료 없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변동성이 하면서 막 흔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결정하는 요인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내용들은 열심히 제가 또 이제 고릴라 리서치에서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여기 뭐 그래서 오늘의 증시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이들 봐주시고요. 그리고 3월까지, 이 다음 주까지만 하루에 1,000원꼴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한번 1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복원돼도 1기 가입했다가 나갔다 달라고 다시 오신 분들도 1기 혜택 그대로 적용해 드리는 거는 이번 다음 주까지만 진행되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특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